자, 이제 여러분들과 상해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상해 형성에서 우리는 거울, 렌즈를 이용해서 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나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광선 추적을 통해서 상을 한번 추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챕터를 한번 알아볼까요? 세부 챕터로는 우리는 먼저 거울과 렌즈가 만드는 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 평면 거울이 만드는 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구면 거울에 의한 상, 그리고 얇은 렌즈가 만드는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뉴턴이 나와 있어요. 왜 뉴턴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왜냐면 뉴턴이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거의 창시자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뉴턴이 썼던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프린키피아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뉴턴이 그 뒤에 프린키피아를 쓴 후에 다시 또 하나 저술한 게 있어요. 그게 광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광학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프리즘을 놓고 나서 빛에 대한 실험들을 이렇게 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턴이 거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광학의 시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광학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번역이 돼서 정말로 올해 그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 학교의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들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봤고, 자, 이제 세부적으로 넘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먼저 거울과 렌즈가 만드는 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초점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봤을 거예요. 초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실상, 그리고 또 하나 허상, 정립, 도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이따 이걸 설명을 하면서 그 뒤에 여러분들과 세부적으로 한번 노려볼 거예요. 자, 초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초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광축에 나란히 들어온 빛살이 모이는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할 거예요. 포컬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실상과 허상이 이렇게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중립과 도립이 묶여져 있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여러 빛살이 다시 한 점에 모여서 만드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빛이 만들어낸 상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 뜻이 무엇인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놓고 실제 광선 추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허상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버추얼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상은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여러 빛살이 실제로 다시 한 점에 모이지는 않아요. 빛이 직접 모이지는 않지만 빛이 마치 어떤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광선 추적을 해서 실제로 상을 추적을 해서 상을 찾을 때, 그때는 이거를 점선으로 나타나요. 이쪽 실상에서는 실제 그 빛의 경로를 실선으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실선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점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립, 도립이 있어요. 정립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의 화살표가 위쪽을 가리키면 상의 화살표도 위쪽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도립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와 상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도립상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립은 내가 어떤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해요. 거울이나 또는 렌즈 앞에 섰어요. 근데 내 모습이 그대로 내가 나처럼 보이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정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도립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어떤 컴포넌트를 통과한 후에 내 모습이 거꾸로 보이는 경우예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를 도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촛불을 생각을 해봐요. 촛불이 원래 촛불대로 보이면은 정립이에요. 하지만 이 촛불이 물론 여기에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어요. 거꾸로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도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점이 뭔지, 그리고 실상 허상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 정립과 도립이 뭔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상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립 실상 또는 정립 허상이 있을 수가 있고, 도립 실상, 도립 허상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평면 거울이 만드는 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하나 상의 가로 배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배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거울 방정식에서 나오는 이 식과 여기 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하고 이 뒤에서 이렇게 한번 구면 거울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쪽 뒤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얇은 렌즈가 만드는 방정식에서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명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울 방정식 그리고 배울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P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은 거냐면, 여기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 그리고 F분의 1이 있는데, PQF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면,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거울이라고 볼 거예요. 여기가 거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옆으로 쭉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를 주축이라고 해요. 광축이라고도 하고 주축이라고도 해요. 프린시플 엑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주축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주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울로부터 여기 물체까지의 거리를 P라고 할 거고, 그게 물체의 거리예요, P가. 그리고 거울로부터 산까지, 거울 속의 낮까지 거리를 우리가 Q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기 키를 H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내 키를 H'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와 Q 그리고 H와 H'이 도대체 뭐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컴포넌트의 중심을 지나는 이 선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주축이라고 해요. 주축도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는 곡률만 지름을 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체를 여러분들은 오브젝트에서 O로 쓸 거고, 그리고 여기 상을 이미지에서 이렇게 I로 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조건 내에서 여기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물체까지 거리 P, 평면거리로부터 물체까지가 있는 O까지의 거리. 그러면 이만큼이 되겠죠. 이게 P가 될 테고, 그리고 상까지의 거리. I를 O에 있는 물체의 상이라고 해요. 여기를 상, 거울에 있는 여러분들을 상이라고 할 거예요. 이미지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I가 위치하는 거울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거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거울을 중심으로 거리를 우리가 Q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쓰는 기호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는 거울 방정식과 여기는 배울 방정식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봐요.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물체까지의 거리 분의 1, 그리고 또 하나 상까지 거리 분의 1, 그리고 F는 초점이에요. 초점분의 1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보면은 물체의 크기를 가지고 상의 크기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물체의 크기는 이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H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H가 될 테고, 그리고 상의 크기는 여기에서 H'이라고 했기 때문에 H'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거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P분의 Q가 되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 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가로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러냐면, 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가로예요. 이쪽이 세로겠죠. 상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가로고, 이렇게 된 배울 방정식을 우리가 세로 배울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를 이거를 세로예요. 이게 가로고, 그래서 여기가 가로 배울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면을, 여기 유리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거울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과, 그렇죠? 여기 쓰는 P와 Q, 그리고 H와 H', 그리고 O와 I, 바로 이런 용어들과 그리고 주축과 그리고 곡률 반지름 같은 이런 용어들과, 그리고 또 하나 거울 방정식,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울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봤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한번 붙여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때 만든 상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나하고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정립과 도립 중에, 정립일까요? 도립일까요? 맞아요. 이건 정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얘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왜냐면 실제 빗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실선으로 그렸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 있는 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아까 설명이 뭐냐면 요 점에서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립이면서 여기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정립, 허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립, 허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그리고 거울 뒤에는 뭐 같은 거리에서 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거울이 만드는 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거울보다 더 보편적인 게 공률을 가지고 있을 때인 거잖아요. 이런 공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크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얘가 우목할 수도 있고 볼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울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하나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이렇게 렌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렌즈도 우목할 수도 있고 볼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종류에서 우리가 상을, 그런 컴포넌트들의 상을 어떻게 만드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먼저 나온 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구면 거울이 만드는 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용어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나왔던 배율 방정식과 여기 있는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자 이렇게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까지 거리죠. 이거를 우리가 곡률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곡률 중심은 지금 보면은 C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왜 곡률 중심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렇게 곡률이 있는 이 거울면을 전체로 이렇게 한번 원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만큼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돼요. 원의 중심, 큰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심이에요. 실제 컴포넌트를 만들 때 설계를 이렇게 원으로 하고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목, 거울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코팅을 하면은 안쪽으로 코팅을 하면은 이쪽에서 빛이 들어온다면 볼록 거울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걸 곡률 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구면부의 중앙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구면부의 중앙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곡률이 있을 때 중앙점 여기가 V라고 하고 그리고 C하고 V라고 하는 여기를 쭉 이렇게 연결한 선을 이거를 우리가 주축이라고 해요. 주축. 아까 제가 주축이라고도 하고 방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프린시플 엑시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상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나와 발산하는 여러 광선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수렴하는 점 I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기하학적으로 작동한 이 선들은 다 잊어먹어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빛을 비쳤을 때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와서 여기 I라고 한다면 I점을 지나갈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I점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상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자, 그리고 여기에 그려는 요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이 작동하는 걸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데 광선 추적은 이 뒤에 나와요. 먼저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여기 거울 방정식과 여기 배율 방정식과 거울 방정식을 먼저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배율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기하학적 작도를 했어요. 기하학적 작도를 해놨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A점에서 광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V라고 하는 여기 구면부의 중앙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빛 자체는 우리가 입사빛과 반사빛은 같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여기를 주축을 중심으로 세타로 입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입사빛과 반사빛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같은 각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여기를 이제 구면부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곡률 방지름까지 여기 이만큼을 이렇게 통과한 빛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그대로 반사가 돼요. 그대로 반사가 돼서 상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주축에서 이렇게 모이는 점 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바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물체부터 여기 컴포넌트의 여기 중앙까지를 여기를 P라고 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곡률 반지름인 거니까 여기 중심부터 시작해서 여기 C까지의 거리를 R로 쓴 거고 그리고 이미지까지의 거리를 Q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아까 P는 거울 얘기할 때 거울로부터 물체로부터 거울까지 거리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Q라고 하는 자체는 거울로부터 상까지의 거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P와 Q를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각도를 세타라고 쓰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이루는 각도를 여기를 알파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하학적 작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거를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세타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있을 수밖에 없냐면 탄젠트 세타는 하나는 조그맣게 이렇게 삼각형에서 탄젠트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탄젠트 세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세타를 중심으로 알아보게 되면은 탄젠트라고 한다면 이만큼 거리, 여기가 P 됐죠? P분의 또 하나 여기가 높일 테니까 H, 그래서 P분의 H가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틀림없이 여기 거리가 Q일 테니까 이만큼 거리는 Q죠? Q라고 이렇게 써준 거고, 그리고 주축을 중심으로 여기는 지금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인 거죠.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H'으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H'은 상의 크기예요. 상의 크기. H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의 크기인 거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이걸 거예요. 내 키가 원래는 얼마인데 어떤 오목이 됐던 볼록이 됐던 또 하나 이게 거울이 됐던 렌즈가 됐던 그 컴포넌트를 통과한 후에 내 키가 똑같거나 또는 확대가 돼서 커졌거나 또는 줄어들겠죠. 이게 배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내 키가 얼마일 때 컴포넌트를 통과한 후에 키는 얼마큼 됐니?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요 식에서 우리는 H라고 하는 자체는 P를 여기로 넘기면 여기 P의 탄젠트 세타가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H'은 여러분들이 Q를 이쪽으로 넘기면 Q의 탄젠트 세타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Q 탄젠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약분돼서 우리가 배율을 쓸 때 내 키에 대해서 얼마큼 바뀌었니? 이렇게 상의 크기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상까지의 거리에다가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붙는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알파 입장으로 탄젠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도 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도 이렇게 탄젠트 알파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탄젠트 알파를 구성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길이니까 여기를 먼저 쓴 거는 이쪽을 먼저 할까요? 여기는 전체 길이 이만큼 해서 P라고 하는 전체 길이에서 이만큼 길이니까 여기는 R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P-R이 될 테고, 여기 길이는, 그리고 사람의 키라고 한다면, 물체의 크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H가 되니까 여기는 P-R의 H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삼각형 알파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보면은 R이라고 하는 크기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에서 여기가 알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물체 이미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알파가 이만큼 삼각형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큰 삼각형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만큼 작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만큼 길이는 R에서 Q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R에서 Q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만큼 물체 이미지 상의 크기는 H'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지금 주축에서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는 정리를 해준 거예요. 정리를 해줬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 지금 이쪽에서 여기가 H분의 H'꼴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텀을 우리가 옮겨준 거예요.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9를 반대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위에서 배율 방정식에서 H분의 H'을 뭐라고 그랬냐면, H분의 H'을 여기에 있는 그 마이너스 P분의 Q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P분의 Q로 써주고 마이너스는 없애준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은 식이 되죠?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P와 Q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곡률 반지름이에요. 근데 이 곡률 반지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초점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곡률 반지름의 반이 초점에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률 반지름을 이만큼이라고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이 컴포넌트가 만드는 초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이 요 점에 있는 거예요. 2분의 1.
요점 정도의 2분의 1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초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2분의 r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를 초점으로 써주게 되면은, 초점 입장으로 써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f분의 1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갔죠? 그렇죠? 여기가 2분의 r이니까 여기는 r분의 2니까 여기는 f분의 1을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배율 방정식과 거울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변 거울에 의한 삶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말로 삶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 하는 거를 광선 추적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해야 될 거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첫 번째는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 광선 추적을 통해서 상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이 상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어떤 컴포넌트가 있을 때 물체가 컴포넌트를 만났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두면 거울에서 오목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목거울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상의 위치를 광선 추적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그려보면 쉬워요. 이걸 찾아낸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도대체 그 상이 정립인지 도립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를 구별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얘를 계산을 해서 배율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체까지 위치는 주어졌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상의 위치를 이렇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면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말로 여기에 있는 상 자체가 어떻게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이제 다음 주제 방송 추적으로 넘어가요.